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볼 만한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꼭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최근 시장 흐름 체크와 함께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을 브리핑해 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의 흐름 속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시장 마감 시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양시장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매파적 인물이라는 인식 속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분위기였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만이 홀로 물량 담아낸 반면에 외인가 기관이 쌍끌이 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습니다. 오늘 코스피 5.26% 내리면서 4,949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주도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0개의 종목이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반도체 투톱은 오후장 들어서 하락폭을 더욱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거래일 사상 처음으로 90만 원을 돌파했던 SK하이닉스는 오늘 8%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고요. 삼성전자 역시 6.29% 내리면서 15만 4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현대차도 4분기 어닝 쇼크 속에서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각각 4.52%, 1.95%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인이 각각 2,127억 원, 4,108억 원 물량 담아낸 반면에 기관만이 홀로 물량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4.44% 내리면서 1,098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보합으로 마감한 반면에 에코프로 BM이 7%가 넘게 급락하면서 에코프로 BM이 21만 4,5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알테오젠이 4.6% 하락,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2.2% 내림세를 보였고요. 에이벨바이오는 0.3% 오르면서 19만 8,300원에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관련주로 공략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 17%대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또 유리기판 관련주로 소개해드렸던 JNTC가 22.8%의 상승률, 필옵틱스 역시 30%가 넘는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6만 300원까지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HPSP가 무려 43%대 상승률,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YC캠 역시 단기간 안에 21%대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25,450원까지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과열되던 증시가 오늘 하루에만 정말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정말 강조드렸던 말인데요. 네, 우량주 투자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하락이 강하게 나타났고 이 흐름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겠는데요. 네, 이번 주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님과 함께 최근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요. 글로벌 증시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금, 은, 비트코인 전부 다 폭락을 했어요. 맞습니다. 글로벌 증시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난주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안전자산에서의 자금 이탈을 주의해야 된다. 맞아요. 라고 정말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리고 국내 증시 우량주 조심해라.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진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오늘 네네. 명확하게 예측을 해주셨어요. 네, 그 부분은 뭐 조금 이따 풀어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좀 네. 미증시 미증시 먼저 좋습니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미증시는 대체로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지난주 수요일까지는 주요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다가 자,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미증시 전반적인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자, 주말간 이란 침공 관련 리스크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미증시에 전반적으로 좀 답답한 그런 보합 장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생한 클라우드 부분에서의 실적 기대치가 미달하게 되면서 이 소식에 따라 AI 거품론이 잠시 나타나게 된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목하게 되면서 말씀드렸던 금과 은 그리고 코인과 같은 자산 시장들 이런 주요 자산 시장들 대부분이 폭락하게 된 부분. 자, 그리고 엔비디아 H칩에 대한 중국의 구매 승인 소식, 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주말간 우려되었던 이란에 대한 공격이 연기되게 되면서 트럼프가 이란 측의 대화를 재차 촉구한 내용,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부분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작년 4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클라우드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예상치를 밑도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인데요. 자, 클라우드라는 것은 서버 그리고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같은 IT 자원을 빌려 쓰는 그런 방식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원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을 저장해주는 공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AI의 발달로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져왔었으나 자, 이번 MS에서 발표한 클라우드 매출이 예상보다는 저조했던 것인데요. 자, AI 관련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예상치 이하의 그런 실적이 AI 버블런으로 잠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은 AI 산업 초기의 단계에 있습니다. 산업 초기 시점에서 이런 AI에서 파생되는 클라우드 관련 매출이 예상치를 일부 잠시 밑돌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AI 거품론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보다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침공을 공습을 준비 중인 현재는 그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초대형 이런 IT 기업의 클라우드 관련 매출이 예상치 밑으로 하필이면 이런 타이밍에 나오는 바람에 자, 악재로까지는 분류되기 어려운 내용이 시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해당 이슈 당일 나스닥 흐름을 보면 시초에 무려 마이너스 2.62%까지 강하게 하락세가 나타났다가 재차 회복세를 가졌습니다. 만약 MS의 클라우드 매출 저조가 그 AI 거품론을 강하게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이런 흐름이 아니라 시초 하락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게 되면서 미증시는 폭락세가 나타났을 텐데요. 하지만 제가 기존에도 브리핑을 해드렸던 것처럼 현재까지 미국은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이익을 계속해서 누적해온 그런 상황에서도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서 이익분이 미증시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에도 미증시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이렇게 지지하는 강하게 이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H200 칩에 대한 중국 측의 첫 구매 승인 그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구매 승인은 무려 40만 개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치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발주입니다. 승인입니다. 자, 이번 첫 구매 승인에서만 이 정도 물량인데 이미 중국의 한 테크 기업은 무려 200만 개에 달하는 H200 칩을 이미 주문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초대형 호재에도 당일 엔비디아 주가는 고작 1%대의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자, 엔비디아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을 보면 작년 7월 이후부터는 꾸준히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을 뿐 별다른 흐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에 대한 이유는 제가 기존에도 몇 차례나 좀 브리핑을 통신망에서 해드렸는데요. 자, 구글의 결정적인 부분이죠. 구글의 TPU와 제미나이의 등장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독점력을 잃었다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엄청난 수요와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급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해서 추가 상승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제 말은 이미 성장한 초대형 기업에 대해서 굳이 이걸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주식은 미래에 더 성장할 만한 그런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미 가치 반영이 돼서 성장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저희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로 우량주 투자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장해서 주가가 상승해 있는 기업이라면 기대감이 반영돼서 호재에도 좀 둔감하게 반응을 할 테고 반대로 악재에는 강하게 반응할 수가 있을 텐데요. 단순히 우량주이고 튼튼한 기업이고 이런 식의 투자 접근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똑같이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현대차로도 짚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특히 우리나라 국내 증시 우량주 네. 위험하다라고 정말 강조를 드렸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량주라서 안전하다 이게 굉장히 이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형주면 좀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미 가치 반영이 된 거잖아요. 이미 선반영 됐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초기에 엔비디아를 발굴해서 샀다거나 이거 정말 좋은 투자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기 어려우니까 이미 성장해 있는 기업을 투자하는 거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네네. 최소한 이제 증시 흐름 정도는 좀 보고, 네. 그죠. 고점 매수 정도는 하지 말자. 그게 고점이다 저점이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위에 있으면 고점인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은. 이게 사람이 좀 네네.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점이면은 올라가다 보면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라는 생각에 내일 더 갈 것 같아. 욕심을 내게 되는 순간 맞습니다. 이제 물리지 않나. 네. 그래서 좀 냉정한 얘기지만 이게 좀 욕심 많은 분들이 주식을 잘 못하세요. 욕심을 좀 내려놔야 하나요?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네. 비법이신 거죠? 그냥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욕심을 내려놔야 그죠. 투자에 성공할 수 이런 있다. 돈에 대한 개념보다는 투자에 대해서 그냥 차트 자체를 보고 이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지 네. 이 돈에 얽매여서 투자를 하면은 올라가도 무섭고 맞아요. 떨어지면은 잠도 안 오고 마음이 이렇게 급해져요.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게 아니라 이 흐름 자체를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좋은 투자를 다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아무튼 이게 얘기가 끊겼는데 네. 자, 그 다음에 그 또 중요한 얘기죠. 뭐 금시세 막 폭락했잖아요.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부터 발생했죠. 금, 은 시세의 폭락과 그 다음에 코인 시세 폭락 현상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낮에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낮이면은 금 시세의 최고점인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아무도- 너무 명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얘기죠. 그쵸. 그쵸. 최고점을 달리고 있을 때 이거 맞아요. 빠질 수 있다 하면은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그쵸. 뭐 상관없습니다. 해야 될 얘기니까 했던 거고. 네네. 자, 아무튼 자, 낮에 브리핑 해드렸던 내용이 바로 안전자산 시세에 대한 폭락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은의 시세는 지난주 금요일 저녁 전까지 연일 폭등하는, 저녁 직전까지도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렇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된 것은 트럼프가 발생시킨 불확실성 때문이었는데요. 최근까지 트럼프가 진행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국가별 관세 정책으로 투자 유치와 무역 협상을 끌어내었고, 여기에서 협상 과정에서, 지금도 협상 과정이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침공을 통해서 여기서도 또 불확실성 확대와 그의 확대와 동시에, 그리고 유전을, 세계 최대의 그런 유전을 확보하게 된 이익을 가져왔죠. 이익을 가져왔음에도 불확실성이 확대된 부분. 자, 그리고 그린란드의 압박을 통해서 이익을 여기서도 또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협상의 과정인데, 여기서도 또 동맹국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게 됐고, 그리고 최근 이란을 공격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또 한 번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인데요.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불확실성 확대로 이해가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은, 이런 시세가, 안전자산의 시세가 폭등을 했던 것입니다. 자,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는 개념이고, 반대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된다면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채권과 달러, 금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위험자산, 그리고 위험자산은 코인과 주식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위험자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 양쪽 자산들은 서로 디커플링 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 흐름은 이 양쪽 자산이 오히려 커플링이 되면서 폭락하게 됐고, 현 시장에는 대기 자금들이 급격히 많아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주말간 우려되었던 이란에 대한 침공이 진행되지 않고 트럼프가 대화를 촉구했다는 것은 기존보다는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다는 것을 또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장이 가지고 있는 대기 자금들은 다시 미증시로 일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구간이 전반적인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단기 조정이 끝났을 때, 끝나는 시점에서 미증시는 빠르게 좀 회복세를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흐름, 그리고 이번 주 발생할 수 있는 흐름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제가 예상하는 거는 오늘 오전장,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전장, 미증시 오전장에는 좀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빠르면 오늘도 어느 정도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주말 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는 소식에 금과 은이 급락하는 등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장세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탄탄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도 뭐 좀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좋은 수익이 나와주게 됐습니다. 맞아요. 우선 그 지난주 국내 증시 코스피 5,3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갔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180포인트까지 폭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자, 그런 만큼 이번에도 지난주에만 5개 종목이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좋은 수익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YC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12일 추천주입니다. 지난달 12일 불과 한 보름 정도 전에 3주 전인가요? 보름 전 그 정도 전에 추천드린 종목이고요. 죄송합니다. YC캠이 언제 거지? 그 정도 되겠네요. 네. 보름 전 종목이네. 보름 전. 제가 헷갈려가지고. 자, 아무튼 매수가 29,000원. 1월 22일까지 자 10일 동안의 충분한 매수 기회가 있었던 종목이고, 자 29,000원이었기 때문에 이날 그 20일 저가가 24,000원, 그리고 이 구간이 모두 매수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23,500원 제시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로 제시드린 금액이고, 자 월요일 방송에서 100원 모자랐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날 강하게 돌파하면서 좋은 수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일부 조정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뭐 충분히 또 추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끌고 가시는 분들 기술적 관점에서 대응하셔도 어렵지 않은 종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월 5일 추천주 보겠습니다. 필옵틱스. 자, 이 종목은 1월 5일 블라인드 종목이었죠. 자, 매수가 45,000원에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2일까지 거의 뭐 한 달 좀 안 되게 한 3주 동안 매수 기회가 있었고, 자 요거를 좀 물린 구간이다라고 하기는 어렵겠고요. 매수가 45,000원, 좀 물린 구간으로 봐야겠네요. 5,000원 한 10% 이상 빠졌으니까 최대 빠진 게 10% 조금 넘게 빠졌습니다. 10% 넘게 빠졌는데 뭐 그 정도 뭐 빠질 수 있죠. 근데 자 이후로 목표가 잡아드린 게 제가 54,500원 잡아드렸습니다. 매수가 대비 목표가만 잡더라도 21% 수익이 발생했는데요. 블라인드 종목이었고 추천 당시에도 좀 강하게 말씀드렸던 만큼 요 종목 좀 수익 보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1월 12일 HPSP 종목 보겠습니다. 자, 매수가 32,2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32,200원이면은요. 자, 12일 이후로 32,200원. 자, 1월 20일에 50원 차이로 매수됐고 그 다음 날도 정확히 매수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점점 상승세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목표가 1차 목표가 37,300원 제시드렸던 종목입니다. 1차 목표가는 제가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요것만 해도 15% 수익이 단기간에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JNTC 보겠습니다. 네, JNTC. 네네, JNTC 보면은 12월 1일 추천주이고요. 12월 1일 추천 이후로 21,100원에서 좀 어느 정도 눌리는 그런 구간이 나타났지만 이후로 강력한 수급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목표가 24,900원. 거의 뭐 요거는 좀 잘 잡았죠. 1차 목표가긴 하지만 자 17%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2월 24일 종목 보겠습니다. 네. 24일 한글과 컴퓨터.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자 매수가 22,800원에 제시드렸기 때문에 자 매수가에서 얼마 빠지지 않고 좀 상당 기간은 아니죠. 뭐 그래봤자 뭐 한 2달 좀 안 되게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다가 자 목표가 25,950원 가볍게 돌파하게 되면서 13.6% 수익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뭐 또 수익 브리핑 했던 종목 또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럴 수 있는데 지난주 자꾸 다 틀린 내용이에요. 그렇죠. 지난주랑 겹치는 종목 없습니다. 전부 다 지난주에만 발생한 수익이라는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12월하고 1월에 추천드린 모든 종목들에서 한두 종목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익입니다. 전부 네네. 수익이고 1차 목표가는 전부 다 돌파를 했고 그리고 한두 종목은 뭐 본절에서 약손절 구간에서 정리를 해드린 종목, 루닛 이 종목 조금 오래 갈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네네. 그다음에 두 종목인가가 매수가 안 잡혔어요. 매수가에서 체결이 안 됐어. 네네. 나머지 다 수익입니다. 오, 혹시 이 중에 좋습니다. 사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추천해주신 것 중에 한 종목은 담아봤어요. 그렇습니다. 결과가 네네. 혹시 어떻게 되셨는지? 당연히. 당연히 수익으로.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번 주도 좋은 수익으로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2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국내 증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매일 주식을 봐도 폭락장은 적응이 안 된다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그렇죠. 연일 폭등만 하던 시장에서 이렇게 네네. 마이너스 5% 이상의 상당히 강한 조정이 나왔어요. 네네네. 국내 증시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거기다가 매도 사이드카까지 오늘 발동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로 폭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적응이 안 되셨을 겁니다. 음.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정말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목요일에도 우량주 투자 조심해야 되고 지금 단기 조정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정말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우량주 매수를 하신 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조금 잘 집중해서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지난주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국내 증시 과열이 이어지면서 5,300포인트, 코스피가 5,300포인트를 돌파했고 코스닥 1,1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제가 예고했던 그대로 좀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속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미국이 외환 시장 개입 절차인 레이트 체크 보고가 이 이슈가 나타났었죠. 여기에 따라서 원화 가치가 단기에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증시가 더욱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 조정을 받았어야 하는 구간에서도 이 환율에 의해서 더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난주에 다시 나타난 이슈죠. 자, 미 재무장관이 시장 개입 관련한 내용을 부인하게 되었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달러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 외에는 나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이게 좀 애매모호한 답변이겠는데요. 자, 이런 답변이 나타나면서 환율이 재차 급등하게 되면서 자,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렇게 위아래 큰 변동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베선트 재무장관의 당장의 환율 개입은 부정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은 추후에 그래도 환율 개입 가능성 정도는 남겨두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환율 반등세가 제 생각에는 크게는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불과 지난주 금요일까지 1,43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다시 1,460원대까지 무려 30원이나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자, 이번 환율 반등은 오늘 진행된 국내 증시 폭락세가 진정되면서 다시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장세에서 환율이 오르면 주식은 일반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주식은 오르는데요. 자, 하지만 지금 국내 증시는 일반적인 그런 장세가 전혀 아니겠죠. 그런 만큼 과열 중인 상황에 있었던 만큼 이런 환율의 급등락 흐름 자체가 이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발생한 국내 증시 조정은 작년 11월 이후 최대치의 하락폭이었습니다. 자, 우량주를 중심으로 폭락세가 연출되게 되면서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집중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우량주 투자에 대한 리스크였습니다. 자, 기업이 이미 성장해서 주가가 상승해 있다면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되어 호재에도 크게 반응하기 어려웠다는 그런 얘기가 될 테고, 반대로 악재에는 강하게 반응하게 될 텐데 단순히 우량주니까 이런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얼마 전 일이었죠.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었습니다. 알테오젠 흐름만 보더라도 자, 약간의 악재가 나타났을 뿐인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못 미쳤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마이너스 20%나 폭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대응을 해드려서 이미 좀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폭락 이후로 대응을 해드렸고 수익을 가져왔지만 자, 중요한 거는 기업이 우량하다고 해서 결코 안전하다는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이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통신망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그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잠깐만요. 네. 네네네. 통신망에서 했던 내용이 좀 네네. 정리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오. 네, 삼성전자 차트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차트. 네, 작년 초 삼성전자는 저평가를 강하게 받았던 구간이었고, 작년 초 여름까지도 뭐 크게는 상승하지 않았었죠. 자, 이후 반도체 업황 회복과 AI 수요가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평가 당시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이라면 정말 좋은 투자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여기서 들어간다는 거는 하루에 뭐 2%, 3% 정도 수익을 기대하고 상승을 기대하고 진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렇게 강하게 급등하고 있는 차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락의 그 하방 리스크라고 하겠습니다. 이 하방 리스크가 너무 커져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 기술적 관점에서 하방 리스크 자체가 너무 이제 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으니까 산다 라던가 뭐 이런 분들은 조금 좀 너무 늦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늦은 것 같나 하면은 그 늦은 것과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지금 늦은 거 아니야 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늦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은 아, 이미 늦은 늦었어요. 거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 네, 미련을 네. 버리셔야 됩니다. 아니 2% 3% 수익 보려고 그걸 왜 들어갑니까? 지금 아직 수급이 제대로 이제 아니면 수급이 시작되고 있는 이런 섹터들도 정말 많은데 그렇죠. 굳이 이렇게 우량한 종목들 고집할 필요가 없고 이 삼성전자는 사실 지표로 활용해야 되는 종목이지. 네네. 물론 이제 투자도 할 수가 있긴 하겠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이제 뭐 작년 여름에 매수하신 분들은 뭐 100% 이상의 뭐 크게 수익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실현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네. 그렇죠. 이게 아쉽거든요. 최고점 못 잡으면. 맞아요.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잡을 수 있죠? 정말 쉽지 않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 저도 이제 2차 목표가를 정확하게 잡아드릴 때가 종종 있어요. 네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10에서 한 3개 정도 잘 맞춰야 그것도 거의 고점 부근인 거지 최고점을 딱 찍는 것도 사실 있긴 한데 네네.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정말 뭐 이 신이 아닌 이상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최고점이라는 거. 최저점도 마찬가지고. 운이 있는 것 같아요. 저점 부근에서 사서 고점 부근에서 파는 게 주식이지 고점 부근에서 사서 최고점을 찾는 게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거는 손실을 보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매매는 정말 지금이라도 좀 멈춰주시기 바라겠고 예를 들어서 12월 8일에 제가 한미반도체 추천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최고점이 74%가 넘어갔어요. 네네.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네. 그렇죠. 기간 대비 수익으로 따져봤을 때 삼성전자가 뭐 반년 이상 이렇게 걸렸다고 한다면 100% 상승률을 보이는데 제가 드린 거는 뭐 한 달 정도 걸렸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거 블라인드 종목이었습니다. 네네. 한미반도체. 12월 23일 추천주가 제주반도체였죠. 제주반도체 네네. 너무 좋았어요. 네, 100%가 넘었습니다. 상승률이. 네, 그렇죠. 이 기간 대비해서 내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계속해서 발굴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작년 여름에 사서 삼성전자 나 100% 수익인데 하는 분들 정말 투자 잘하신 거 맞아요. 인정하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보다 지금 정말 먹거리가 많은 시장이다. 요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급이 발생하는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으로 또 수급이 더 몰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자꾸 고민을 하면서 대응을 계속 해야지 이렇게 제가 드렸던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좋은 수익, 엄청난 수익이죠. 사실 세 자릿수 수익을 기록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건데 사실 그동안 제가 드렸던 종목에서 200%, 300%간 종목들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 그 중에서 아직 안 판 종목도 있어요. 오. 우리 그 통신망에 안에서 아직까지도 네, 안 네. 판 종목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갈 종목, 그다음에 어떤 시점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나 이런 간단한 이해만 가지고 계셔도 크게 좀 리스크를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아무튼 좀 이런 기본적인 대응은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번에 발생한 폭락, 이게 제일 좀 중요한 얘기인데, 폭락 흐름 네.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내일도 또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그쵸? 좀 일부 회복해야 될 텐데. 네네. 근데 제가 오늘 미증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오늘 미증시만 일부 반등해준다면 내일 기술적으로라도 일부 반등하는 흐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이게 국내 증시 상승이 전부 멈췄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고점 부근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물리셨다. 이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좀 문자시장 통해서 조금 네. 좀 상담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공약주 두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공약 sek터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첫 번째 준비한 섹터 바로 전력 관련주 준비했습니다. 전력 관련주. 네네. 자, 2026년 증시는 AI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런 AI에서 파생되는 실질적인 수혜 섹터들이 동반 상승해가는, 이렇게 동반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그러니 올해는 AI를 중심으로 파생되는 섹터들을 꾸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우리나라처럼 제조와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장에서는 그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AI 구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전력이고, 그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보내주는 전력 설비 섹터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이미 많이 반영된 종목들도 있겠죠. 자, 국내 시장에 넘치는 수급들은 실적이 찍히는 AI 파생 섹터들을 위주로, 종목들을 위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당연히 전력 인프라 쪽으로도 수급들이 점차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AI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르는 전력 쇼티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 우려가 현실화되게 되면서 전력기기 섹터와 전반적인 추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전력 관련주가 다 같이 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고요. 자, 실적과 수출 모멘텀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 내수 중심의 중소형주는 좀 이렇게 한계가 있다. 수출하지 못하고 이제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종목들은 좀 한계가 있으니 조금 빼놓는 게 좋겠고,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북미역 수출 비중이 높고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는 대형 변압기나 전선 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전력 설비가 과거에는 단순하게 경기 사이클의 산업이었지만 지금은 AI 필수제인 만큼 시장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 전력주들의 주가는 단순히 경기 회복이나 인프라 버방 같은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실질적인 데이터 센터 착공이라든지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게 되면서 강력한 슈퍼 사이클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26년은 미국 내 변압기 교체 수요와 AI 데이터 센터 정력 공급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와 샘 울트먼도 이제는 칩보다 변압기와 전기가 더 부족해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자, AI 모델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개념인 만큼 기존 전력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한 시장, 이런 거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많은 걸 투자하지 말고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은 거, 그 AI 쪽입니다. 전부 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잠시 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전력 공급 부족이 현실화된 현재 시점에서 공략하기 좋은 섹터로 전력 관련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종목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바로 오픈해 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네, 대한전선 준비했고요. 자,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만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네.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4월 이후로 작년 4월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흐름만 보이고 있죠. 오. 자, 이렇게 보면은 그렇긴 한데 고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네. 잠시만요.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어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네. 지금 공략해도 과거에 괜찮을까요? 비해서는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이때까지는 볼 필요가 없겠고 네. 주봉으로 이 정도만 봤을 때 여전히 21년도의 고점 부근도 가지 못한 상황이에요. 21년도에 한 저점과 고점 중간 부근에 지금 위치해 있네요. 그렇죠? 그만큼 상승 여지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근데 그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좀 최근에도 수급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오늘은 폭락장 증시가 정말 폭락을 하게 되면서 조정이 나타났는데 요 구체적인 대응 구간이 중요하겠죠. 네. 추가 상승 여지 충분히 있고 그렇기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한 종목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로 대한전선 만나봤습니다. 오늘처럼 강한 조정을 받은 구간에서 분할 매집하기 좋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공략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거 뭐 제가 자주 가져왔던 섹터입니다. 자주 가져왔던. 네네. 지난 달에도 좀 많이 추천드렸고 네네. 수익도 이미 많이 발생했던 그런 섹터입니다. 왜 가져왔냐면 더 가야 되니까. 더 가야 되니까. 더 가야 되니까. 그 중에서도 갈 만한 종목 골라왔죠 오늘. 네네. 좋습니다. 자, 바로 온디바이스 AI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자, 올해 시장은 AI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파생되는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국내 시장 최대 산업은 당연히 반도체 섹터일 텐데요. 자, AI 구동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바로 효율성이고 이 효율을 극대화하는 설계도인 이 IP 섹터들도 당연히 직접적인 그런 수혜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에 파생되는 모든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수혜를 받고 있죠. 최근 시장에서 차세대 AI 반도체의 핵심인 온디바이스 AI 및 팹리스 쪽의 수급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팹리스라는 건 이제 설계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과열되던 국내 증시가 오늘 폭락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조정이 나타난 상황에서 추후 증시 반등 시에 가장 확실하게 탄력을 받을 만한 섹터가 바로 이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AI 산업 확장에 따른 칩 개발 수요 폭증으로 섹터 전반적인 폭발적인 그런 수급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증시가 강력한 단기 조정을 받게 된 것인데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반도체 관련 섹터가 반응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뭐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회사의 수익 구조와 같은 기업 가치의 구체적인 부분을 좀 먼저 판단을 해야겠는데, 자,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적인 NPU, 그러니까 신경망 처리 장치와 메모리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증시가 폭락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러니까 증시가 다시 제가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당연히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등 시에 가장 먼저 자극을 받는 게 바로 그런 좋은 종목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준비한 종목이고 잠시 후에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과열되었던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조정이 나타난 현재 시점에서 반등 시에 가장 확실한 탄력을 받을 만한 섹터로 온디바이스 AI 섹터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소개해 주셨던 AI 섹터 네. 블라인드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아, 혹시 그 종목명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종목명은 이제 공개가 안 되지만 안 됩니다. 그래도 어떤 종목인지 설명, 힌트 좀 아, 힌트, 부탁드릴게요. 예, 힌트 알려드릴게요. 네. 네. 제가 준비한 기업은 과거에는 적자 기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좀 다소 좀 무거운 종목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단순한 라이센스를 넘어서 실적이 찍히고 있는 그런 구간인 만큼 당연히 주가도 상승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과거 펜미스 기업 주가들은 단순히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정책 기대감, 어떤 정책에 의해서만 좀 움직임이 강했었는데요. 지금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자체 칩 개발 경쟁에 따르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게 되면서 미래 가치가 주가에 크게 실제 실적보다도 더 크게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26년은 온디바이스 AI AI 기기들의 출시와 양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칩 메이커들도 AI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AI 모델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연산과 저장을 동시에 최적화해주는 이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칩 설계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유일의 AI 플랫폼을 보유한 이 기업으로 유입되는 수급도 그만큼 강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증시가 폭락하는 바람에 이 종목도 상당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10% 이상 하락하는 흐름을 가졌는데요. 이런 기업 정말 구간 대응만 잘한다면 정말 그 좋은 상승도 기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좋은 기업이라는 거는 내가 빠지면 자신 있게 더 살 수 있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렇죠. 빠지면 더 싸졌네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빠지면 불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 빠지면 기회로. 불안하다는 건 내가 이 종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음. 없는 거죠. 정말 좋은 기업 가지고 왔고 네. 블라인드로 이렇게 준비한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블라인드 종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은 국내 유일의 AI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으로 강한 수급이 예상되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최근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오늘의 공략주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